지금 잔다고?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누구나 그래, 누구나. MBTI로 치면은 ENFP입니다. 동목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할 수밖에 나를 내던져야 돼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멘토 구치입니다. 저를 오랫동안 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한 4년 전만 해도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청산하고 프리랜서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활동한 지가 벌써 이제 5년 차가 됐거든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2019년에 짧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고 회사를 복귀하려던 그 시점에 당시 저는 전문 계약직이었거든요. 출근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앞두고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계약 연장을 안 해준 거죠. 당시에 저는 계속 회사원으로서만 사회생활을 10년 넘게 해왔고 짜잘하게 부수입 정도는 해봤지만 온전하게 내 생존을 책임질 만한 무언가를 해본 경험은 없었어요. 책임질 아이까지 있는데 빠듯한 월급 하나로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면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루틴이 있잖아요. 저는 증권사였으니까 8시부터 6시까지는 회사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정해진 일들을 하거든요. 이제는 소속된 곳이 없어. 나 혼자 어떻게 해서든 이제 수익 활동,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진짜 무계획의 1인자 MBTI로 치면은 ENFP입니다. 동목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즉흥적이고 계획도 없고 내가 끌리는 대로 해버리니까. 근데 저는 당시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뭐라도 해야 된다. 횟수로 한 5년 정도를 제가 많은 습관들을 바꿔왔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 한마디 문장이 남더라고요. 저처럼 계획도 세우는 게 어렵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잘 안 하게 되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내 그냥 어떤 직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말 도몽이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일 거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오늘 공유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독적인 것들을 끊어냈어요. 술, 담배는 원래 안 했지만 게임, TV 보는 거, 그리고 불필요한 모임들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끊어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TV를 시청한 횟수가 거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TV를 보고 싶다 할 때는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보지 않고요. 미리 다운을 받아놔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봤어요. 제가 TV를 좋아하지 않아서 안 본 걸까요? 전 누가 말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빠져서 보는 타입이거든요. 보고 싶지만 TV에 뺏기는 시간이 많을수록 중요한 것들을 할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술도 거의 안 먹어요. 회사 다닐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회식 같은 거 친한 동료들끼리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재미있기도 했고. 근데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니까 불필요한 모임 같은 거 일체 안 나갔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 지인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캔맥주 한 캔 정도 마시는 정도? 게임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제 성향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하나를 빠지면 그 끝장을 볼 때까지 약간 하는 편이에요. 먹는 것도 만약에 이게 맛있다 그러면 미친 듯이 그러면 먹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게임 같은 것도 제가 싱글 때 맞고 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게임하느라 밤을 한 3일 연속으로 샌 적이 있어요. 와, 나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루에 1시간 게임하자 이게 안 되니까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아예 그 여지를 주지 않는 걸로 환경을 세팅을 했거든요. 남들은 하루 평균 1시간씩 그 영상물을 보는데 시간을 쏟고 있는데 나는 그걸 하지 않는다? 내 시간이 여유가 생긴 만큼 조금 더 생산적인 거 글을 쓴다거나 다른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가계부를 정리한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확보가 되는 거라서 그런 습관들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톡이라던가 SNS, 메일 하루에 시도 때도 없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숫자가 떠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남편만 해도 그걸 당장 안 읽으면 자기가 막 미치겠대요. 그러니까 빨리 보고 빨리 답변해주고 이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적게는 몇 군데에서 많게는 수십 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날도 있잖아요. 되게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카톡 울림이나 SNS 알람이 방해를 한다면 내 효율을 되게 뺏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내가 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한 번에 확인을 하자. 오늘은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내가 이거를 보고 읽고 피드백을 하겠어.
있어. 혹은 이메일 협업 요청이나 세금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때도 외주를 주는 작업도 그래요. 9시부터 9시 30분은 메일을 체크하는 시간이야. 그 이후에 오는 메일은 그 다음 날에 확인을 하는. 사람마다 본인이 편한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점심시간이 편해, 자기 직전이 편해, 출근하자마자가 편해. 내가 시간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낀 시간을 어떻게 한다? 조금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썼다. 두 번째는 일단 움직이자. 엉덩이를 그 자리에서 떼는 거예요. 일단 침대에서 내려가자. 일단은 세수만 하자. 일단은 책 한 장만 넘기자. 컴퓨터만 일단 켜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오늘 2시간짜리 글쓰기를 하나 끝내야 돼 라고 하면은 엄두가 안 나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일단은 게으르고 안정적이고 변화를 싫어해요. 뭔가 움직여서 뭔가를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어려운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 큰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부담스러운 거야. 더 하기가 싫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실제로도 어제 밤에도 그랬어요. 아이를 재우는데 밤에 불 끄고 아이 토닥토닥 하다 보면은 너무 졸린다. 내가 무슨 부기형을 어쩌고 일어나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항상 주문처럼 되뇌이는 게 뭐냐면 그래도 씻고는 자야 되니까 일단 세수만 할까? 일단 화장실 문만 열까? 일단 밖에 나가서 물 한 컵만 마실까? 이런 식으로 이 몇 스텝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행동, 이거를 되게 많이 해요. 책 읽는 것도 하루에 50페이지 읽기, 이번 주 안에 이 책 한 권 다 읽기 하면은 하루 이틀 내가 만약에 못했어. 그럼 하기 싫어. 근데 그럴 때마다 일단 페이지만 넘기자. 목차나 한번 보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선택해서 그거 하나만 하면 사람 마음이 세수하러 일단 가잖아요. 세수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잠이 깨버려요. 뭘 좀 발라야 되겠어. 막 차차차 발라. 그러면 팩을 하나 얹어볼까 하면서 또 팩을 얹으면서 어차피 20-30분 못 자. 그러면은 일단 하려고 했던 거 잠깐 메일 확인만 할까? 잠깐 지금 아이디어 생각나는 거 정리만 해둘까? 해서 또 가. 컴퓨터를 켜. 그럼 앉잖아요? 5분만 할 것도 30-40분 하게 되고 책도 마찬가지요. 한 페이지만 잠깐 볼까 하지만 하다 보면 못해도 10페이지 이상은 보거든요. 내가 능률적으로 피부 관리라도 하나 더 하고 뭐라도 생산적인 업무 30분, 1시간이라도 하고 나서 기분 좋게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도 저와의 사투를 벌이면서 구체일 지금 잔다고? 아니야. 침대에서 발만 떼. 더 아무것도 하지 마. 문만 열어. 가서 세수만 해. 물만 깔짝깔짝 좀 뿌려. 이런 식으로 주문을 많이 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거창하게 오늘 하루 난 이거 하나를 다 끝내겠어.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시작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생각보다는 늘 많이 하게 된다는 거.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했으면 우리 옛날 원시시대 태어났으면 진작에 지금 호랑이한테 잡혀 죽었어요. 행동 중심적이고 도전적이고 호기심 많다? 그러면 숲에 나갔다가 길 잃고 잡혀 죽거나 실종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변화하지 않고 내가 있는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님이에요. 그분들의 DNA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게으르고 하기 싫은 거는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그래, 누구나. 부지런한 사람들 타고날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첫 발만 떼어본다. 이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세 번째는 나를 믿지 말고 환경을 세팅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나 혼자 뭔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솔직히 처음 계획한 대로 끝까지 100%, 120% 달성하는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없어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지 마요. 그냥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그냥 내던져야 돼요. 그래야만 겨우겨우 성공률이 한 70%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없이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내가 부지런하게 새벽 기상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된다? 저는 그런 DNA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언하는 거예요. 공표하기. 가까운 친구, 지인들 혹은 남편한테, 아내한테 나 이번 여름에 5kg 뺄 거야. 책 50권 읽을 거야. 나 이번 가을에는 바디 프로필 찍을 거야. 나 올해 2천만 원 무조건 모을 거야.
SNS를 하고 있다. 그곳에다가 공표를 하는 거예요. 떠벌리는 유형 있죠. 그럼 어떻게 돼? 물러섬이 없죠. 뭔가 목표를 막 다 던져놨어요. 그럼 그 목표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잘 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내가 던져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람이 민망하잖아요. 결국에는 말을 하다 보면은 계속 하게 돼요. 무엇인가를 의식하게 되고 하는 척을 하더라도 그 척을 하다 보면 진짜 또 하게 되거든요. 남의 눈을 의식 많이 하고 약간 체면을 중요시한다 하는 분들은 그냥 말하면 직방이야. 돈을 쓰는 방법도 있죠. PT를 받는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유료 참가비를 내고 어떤 모임에 참여한다거나 내가 돈을 써서 이 의지를 사는 행위를 하는 거죠. 예전에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언어라는 게 이게 한순간에 확 폭발적으로 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했다가 맨날 나한테 실망하고 반복이 되니까 안 되겠다. 돈을 내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인가 그 선생님과 통화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선생님이야. 전화가 와. 아무 말도 없어. 받자마자 내가 외운 영어를 막 해야 돼. 그러면은 그게 몇 분 지나가면 이분이 한 1분 정도 피드백을 해주고 끊는 거예요. 못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전화는 왔는데 불편한 상황이 계속 되는 거죠. 추심원한테 전화 온 듯한 느낌이에요. 이 강제성을, 불편함을 내가 사는 거야. 주말이었어요. 쇼핑몰에서 이제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 문제에 그 선생님한테 영어 테스트하는 그 시간이 이제 임박해 온 거야. 내가 너무 불안한 거야. 그리고 막 사람들 많은데 시끄러운데 혼자 뭐 샬라샬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단 있고 제일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그 전화를 기다리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막 이걸 받아서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럼 왜 끝까지 받았다? 내 돈을 냈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이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잘 지내시죠? 죄송해요. 한 달밖에 못하고. 근데 어쨌든 많이 늘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가족 간에는 뭔가 선언은 하지만 안 돼도 뭐 약간 네가 그럴 줄 알았지? 나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약간 너무 친숙한 사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직방인 거는 벌금 내는 거예요. 나 이번 달 안에 이거 못하면은 벌금 5만 원 낼게. 내가 정말 줄 수 없는 벌금을 내가 책정해야 돼. 그러면 듣는 상대는 완전 좋은 거야. 얘는 왠지 분명히 달성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5만 원, 10만 원이 생기는 거지. 막 응원을 해요. 힘들면 그냥 쉬어 하면서 막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해하면은 갑자기 그게 막 불씨를 지펴. 너한테는 내가 5만 원은 못 주겠어. 가까운 가족, 맨날 얼굴 부딪히는 남편, 아내 혹은 가까운 친구면은 두고두고 놀리거든요. 난 돈도 뜯겼는데 놀림까지 받아야 돼.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효과가 있더라. 저는 지금도 남편이랑 그거 안 할 거면 돈 걸어. 이런 얘기 꽤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티에 참여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돈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혼자 강의를 듣고 뭔가를 하는 게 의지가 약해서 안 돼.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혹은 나는 주변 환경에 좀 잘 휩쓸리는 편이야.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말투나 어떤 문화까지 내가 빠르게 스며들고 뭐 좋은 영향도 빨리 받고 나쁜 영향도 빨리 흡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단짝 메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함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집단 지성의 힘을 빌어가지고 정보 공유도 하고 그 달에 미션을 만들어서 강제성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제가 가계부 커뮤니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로의 지출 내역 같은 걸 다 공유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좀 이렇게 쭈뼛쭈뼛해요. 하다 보니까 내 것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공유를 받고 내가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또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혼자일 때는 되게 한정적인 정보의 양 그리고 의지 같은 경우에도 하기 싫어하면 안 하지만 커뮤니티에 같이 있으면 힘내요. 같이 해봐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돼요. 끌어주고 알려주고 점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하고 인증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또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선순환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되니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선언해야 되는 사람, 돈을 써야 되는 사람, 같이 해야 되는 사람 다 성향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자책하지 말고 내가 지금 세팅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부자 되세요. 안녕!